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이건 매력 부족, 날 안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인관계의 문제, 갈등, 불화의 실제적 불씨가 됩니다. 무조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거기서 갈등, 불화를 잃고 싸웁니다. 이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나의 매력 부족, 날 덜 사랑해서, 뭐 운명이 아니라서, 성격이 나빠서, 또 인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귀를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요.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자극 위주의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죠? 자극을 계속 주면 별다른 주의 집중을 일으키지 않아도 금방금방 이렇게 눈에 잘 띄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매스미디어의 오래된 시청을 통해서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들이 뇌의 손상 또는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켰구나 라는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말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요즘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서로 저격하고 공격하는 것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제 영상 다 보셨나요? 제 글 읽으신 거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수님 어서 오세요. 요즘 유튜브나 SNS상에서 서로 저격하고 공격할 때 보면 상대방 영상을 끝까지 한 5분, 10분 되는 영상도 끝까지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글도 끝까지 안 읽고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딱딱한 문학작품 소설 읽으라는 것처럼 되게 힘들기 때문에 왜 그렇다?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서 그런다. 이렇게 자극 위주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일으키는 요즘은 자막도 띄워줘. 그래서 특히 요즘에 떨어지는 집중 영역이 뭐냐면요. 이걸 청각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떨어지는 집중력 영역 중에 요즘 부족한 집중력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청각주의 집중력. 이게 뭐냐면 말로 길게 말하는 걸 들으면 피곤하고 정리가 안 되고 힘든 그런 상태가 들어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요즘은 길게 말을 하잖아요. 길게 말을 하면 앞에 무슨 말 했고 어쩌다가 이 말로 오게 됐고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핵심이 뭐고 논리 구조가 뭐고 결론이 뭐고 이 사람의 의도가 뭐다 이런 것들을 거의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길게 했어. 그럼 뭐다?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들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자꾸 뭐 매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올바른 서로의 의사소통이 불통이 되면서 생기는 오류 불통의 장애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인관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카톡을 보면 그냥 우리 헤어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 뭐 헤어지재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읽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니 본인이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이 우리 헤어졌어요 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그 사람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라고 해서 그 카톡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즘 대부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모자란 바보들이거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라고 착각을 해. 이게 아니라니까. 요즘은 이건 대졸자야 학점이 높은 사람조차도 아주 흔하게 겪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라니까.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현대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보듯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폰 잡고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폰 잡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폰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폰의 액정 화면이란 건 정말 쪼매나요. 쪼매난 화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글을 볼 수 있겠냐. 그걸 따져보세요. 요만한 화면에 글 몇 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이 조금만 길어도 눈에서 글이 이전 글이 사라져. 맞죠? 이게 책이라면 이게 책이나 노트라면 심지어 양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두 페이지나 있기 때문에 그 긴 글도 이렇게 훑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눈을 돌리면 보여요. 앞 페이지 내용이.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줄여서 요만한 화면에 넣어놔다 보니까 조금만 글이 길어도 그걸 스크롤로 올리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트위터나 우리가 쓰는 트위터라든가 스레드처럼 일정 글자 수 제한, 일정 글자 수를 제한을 두게 된 게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긴 글을 읽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읽으면 그게 글이든 채팅이든 뭘든 벌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되게 긴 카톡, 되게 긴 장문의 메일, 되게 긴 SNS 피드 이런 거 올리면 남들이 꼼꼼히 다 읽고 다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제대로도 아니고요. 끝까지 다 안 읽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쵸? 근데 이거를 심지어는 이게 글이 모자르니까 글을 피드에 댓글로 자기가 댓글 글로 추가 글을 몇 개나 더 달아. 응? 그럼 이거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트위터가 140자 제한을 걸었어요. 이 140자 제한이 왜 생길 건가? 일반적인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감안하고 스마트폰 액정 화면, 액정 크기 플러스 현대인의 집중력 한계.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 해서 만든 게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게 140자인 거예요. 근데 이 140자 내에 자기의 얘기를 다 정리를 할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마구 적는. 이게 왜 마구 적게 되냐면 글을 쓸 줄 모르니까 그냥 소위 얘기하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막 적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0자가 넘죠. 그러니까 피드 한 개에 다 못 쓰니까 어떻게 댓글, 답댓글. 그래서 연속 글을 쓰는 거죠. 이래놓고
누가 읽을 거다. 읽고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아요. 아무도 읽지 않아요. 이건 당신이 안 이쁘거나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집중력이 낮고 그리고 당신이 이해 잘 되게 쓰는 능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렇다 보니까 글쓰기 능력 저하와 문해력 능력 저하가 이게 둘이 만나는 환상의 콜라보가 되는 거지. 여기에 가장 요즘 극심한 게 뭐다?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청각주의 집중력이다. 청각주의 집중력이라서 말이 조금만 길어져도 대부분 집중을 잃고 딴 생각을 하고 지루해하면서 못 듣고 놓치고 멋대로 맘대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이건 매력 부족, 날 안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인관계의 문제, 갈등, 불화의 실제적 불씨가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안 들어. 못 들어. 그래서 오해해. 멋대로 해석해. 이게 서로가 싸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아주 기능적인 부분들이라서 요즘 아예 기능적 자체로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 커서 그래서 현대에서는 업무 지시를 긴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업무 지시를 직접 보여주거나 시범으로 보여주거나 문서, 서류, 그래프, 견본 등으로 알려줘야나 알아먹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 그래서 요즘 티키타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티키타카. 주고받는 대화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네가 말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둘만 이야기를 해도 대화 주제가 직렬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화 주제가 절대로 직렬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또 이 이야기로 돌아왔다가 요 이야기 했다가 이러면서 대화의 방향성이 마구 움직여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이야기는 뭐 때문에 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 때문에 막혔었고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왜 돌아왔었고 이런 식의 대화의 복잡한 흐름을 전부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다가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만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내 얘기하다가 내가 혼자 횡설수설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것도 어떤 한 이야기를 직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가지처럼 가다가 수많은 곁가지 삼천포 얘기를 한다고. 대화라는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다든가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화 주제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빡치는 거죠. 이게 뭔가 매너가 아니다. 매너가 없다. 무례하다. 자기만 생각한다. 나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대화라는 자체가 애초부터 어떤 하려는 말이 있고
그걸 먼저 생각해 둔 다음에 그 생각한 말을 말로 꺼내는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거나 쇼핑몰에 갔을 때 야, 나 백화점 갖고 이것만 사야지. 그럼 그것만 사세요? 그러니까 머릿속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제 대화 소통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머릿속 구조, 여러분들은 나 대학 나왔고 책도 읽었고 뭐 보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난 그러니까 내 머리는 멀쩡하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가 내 머리하고 똑같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 실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내가 올바른 생각을 다 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서 처음에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이거 사야지. 이거 사러 가야겠다. 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쇼핑에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래놓고 계획한 물건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가면 뭐 신기한 것도 있고 뭐 좋은 물건, 신상품, 보통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도 있고 그럼 그거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계획했던 물건 외에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도 함께 구매를 하죠. 복란님 어서 오세요. 이게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죠. 즉, 애초에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던 물건만, 말을 하려고 했던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어떤 말을 꺼냈다가 그때 그 꺼내진 말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말이 생각이 났거나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 흐름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요 물건들도 괜찮네 하면서 뭔가 함께 구매해 볼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화는 쇼핑과 같다. 살려고 계획한 물건만 사고 돌아오는 쇼핑은 없다. 현장 구매도 많다. 현장에서 괜찮아 보이면 계획이 없던 것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화인데 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늘 화가 내고 맨날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따져 묻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는 말을 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려던 말을 하는 게 대화야. 근데 중간에 그 말을 누가 끊어 또는 자기 말을 해. 그러면 불쾌해. 그리고 뭔가 똥을 싸다 만 듯한 이런 찝찝한 느낌이 들어. 근데 이런 식의 대화를 하려면요, 이 키오스크나 챗 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그런 식 대화는 키오스크 대화, 챗 GPT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황당하게 챗 GPT도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진 않아. 챗 GPT도 물어본 것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대화하진 않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자꾸 내 편, 답정너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온전한 대화 소통이 뇌 기능상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대인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자기 성격이 아니고요. 성격이 아니고 뇌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대화 소통을 바란다, 관계 공감을 바란다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말 그냥 들어줘.
그리고 물어보면 답해줘. 그것도 간단하게 물어본 것만. 이거 원하는 거예요. 보아님 어서 오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 소통과 관계 공감의 실체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에 끊지 말고 그냥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면 꼭 대답을 해줘라. 그것도 간단하게만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애정 결핍, 또는 뭐 이기주의 성격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뇌 기능적 문제예요. 집중력, 소통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뇌 기능적 문제예요. 이게 복잡해지면 누구 말이 끼어들고 주고받아주고 뭐 이건 이런 것도 있고 저건 저런 것도 있잖아 뭐자고 이렇게 뭔가 대화가 조금 복잡하게 갈래를 뜨기 시작하면 뇌가 이 복잡한 대화의 흐름을 커다란 드론적 시각에서 하늘에서 내다보면서 나와 저 사람이 주고받은 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져. 이건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고 부족이기 때문에 훈련의 대상인 거지. 무슨 성격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대화 소통이라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 사양 컴퓨터가 고사양이어야 굴러가는 게임을 옛날 버전의 컴퓨터 갖고 굴리면 게임이 안 굴러가고 버그가 나죠. 예? 요즘 새로 나온 이런 이 신세대들의 게임을 옛날 컴퓨터 구형 컴퓨터 갖고 돌리면 이 컴퓨터가 버벅대고 게임이 안 굴러가잖아요.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이게 버벅버벅거려요. 근데 버벅버벅거리면 그게 단순히 그냥 기계면 버벅버벅거리다 말 텐데 기계가 아닌 사람이 뇌의 버그를 일으키면 그게 다 스트레스라는 감정적 불쾌함으로 발생합니다. 기계는 안 굴러가면 그냥 안 굴러가고 마는 건데 인간은 그거를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 감정적 스트레스로 발생돼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줄 내 편, 답정 이런 게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진 않아요. 누군 있거든. 그럼 있으면 어떻게 돼? 내 능력은 계속 제자리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받아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한 대화 소통이거나 대인관계이지 못하니까요. 이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돈 주고 마사지 받고 돈 주고 때밀어 달라고 하고 이런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인관계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냐면 아까처럼 그냥 내가 얘기할 땐 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들어만 줘.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그것도 짧게만 해줘. 동의만 해줘. 공감만 해줘. 이게 사실은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기능 탓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사실 그게 왜 그런 사람 내 편 가지면 대인관계 잘할 수 있지 않냐라고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런 사람 이렇게 이걸 원하는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 자체가 상대방도 이게 온전한 대화 소통이 아니거든. 이게 온전한 대인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돈 주고 마사지 받거나 헤어샵 머리하러 헤어샵 갔을 때 물어보면 헤어 디자이너가 답해주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요즘 손님 잘 되고 장사는 어떠세요? 그럼 일요일인데 여기 사람이 많네요. 그럼 답해주잖아.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디자이너가 답을 해주는데
디자이너가 뭐 물어 말해. 그럼 귀찮으면 그냥 눈 감고 대꾸 안 하면 shut the fuck up 하잖아. 그렇죠? 맞잖아. 이게 이렇게 마치 머리 하러 가서 내가 심심한 날은 디자이너한테 이런저런 자기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디자이너가 얘기하는 게 별로 재밌지도 않고 뭐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디자이너도 알아서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게 마치 돈 주고 마사지 받고 돈 주고 때밀러 가고 이런 거예요. 고객 관계인 거예요. 이게 관계도 아니죠. 그냥 서비스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이게 지금 뭐 옛날에 무슨 계급주의 사회여서 누군 양반이고 누군 마님이고 누군 머슴이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둘이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계속 관계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게 대화 소통에 필요한 뇌 기능적 훈련 부분인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자기가 누군가와의 긴 대화, 주고받는 대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라는 자체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라고 하면 이게 맨날 무슨 그놈의 공감, 내 편, 뭐 어쩌고 얘기해. 주고받는 대화의 같은 말은요. 공감 대화가 뭐 티키타카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는요. 졸라게 긴 대화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졸라게 복잡한 대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해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건지. 뭐 그랬어? 뭐 그랬구나. 뭐 어땠어? 아, 나 그랬어. 난 이랬어. 아, 그랬었어? 난 이랬었어.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 바라잖아. 누구든 친구든 동료든 뭐 배우자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이런 대화를 원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복잡하고 모든 주고받는 대화는 대화 내용이 다 길 수밖에 없어요. 주고받는 대화가 짧을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랬어? 그랬구나. 끝. 이런 대화는 없다고요. 카톡이든 말이든 글이든 댓글이든 뭐든 뭐가 주고받고 주고받으면 2번만 해도 4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뭔가 긴 글, 긴 음성의 말을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시각주의 집중력, 청각주의 집중력이 높지 못하고 그 모든 긴 글과 긴 말을 다 기억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주고받는 기본적인 대화도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대화는 주고받아지면 직렬이 아니라 병렬해. 복잡한 대화가 됩니다. 즉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이해하려면 뇌 기능이 충분해서 이건 성격이니 나를 사랑하니 매력이니 하고 아무짝에 관계가 없고요. 그냥 전부 다 뇌 능력으로 뇌 능력으로 이게 훈련돼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특히 뭘 안 해? 가장 정 안 되면 책이라도 졸라게 많이 읽거나 많이 긴 글의 책이라도 졸라게 많이 읽거나 아니면 글이라도 많이 써야 하는데 둘 다 안 하죠. 둘 다 안 하면서 맨날 쇼츠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FF 빨리 보기 눌러보고 답정너 하고 일방적 대답 요구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점점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온전한 대화 소통이 되는 어떤 사람 관계를 가진다는 거냐, 사실 되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과거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조금 해봤더니 착한 사람 같다, 좋은 사람 같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갖고 판단하면 나가리예요. 왜 나가리냐? 서로가 서로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래서 혼자 오해하고 빡치고 망상하고 갈등 빚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의 대인관계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학교, 직장, 모임에서 날 좋아하든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든 끌리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앞으로 누군가하고 대인관계를 맺으면 그게 뭐다? 무조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거기서 갈등, 불화를 일고 싸웁니다. 이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나의 매력 부족, 날 덜 사랑해서, 뭐 운명이 아니라서, 성격이 나빠서, 또 인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귀를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왜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고받는 일상적 대화조차도 주고받는 자체로 되게 긴 대화가 되고 되게 복잡한 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선 고기능이 필요하고 고기능 높은 지능의 뇌가 필요하다. 예, 그냥 말기 능력 자체가 문제입니다. 말기 능력 자체가 문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화 부분에서 이런 능력들을 이제 글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가 귀서라는 작업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꾀하는 목표 자체가 그래서 여기로 이동되는 거예요.